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997선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2000선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현재 지수 위치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실 위로든 아래로든 좀 많이 움직임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위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들. 근데 밑으로 빠지기에는 사실 지금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들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일단 위로든 아래든 그렇게 빠지긴 쉽지 않을 거다. 오르기도 쉽지 않고 빠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 연초까지는 약간 좀 아래쪽으로 저희가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요.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일단 연말 연초에는 약간 좀 하락 쪽에 분위기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급 포인트와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기준을 좀 둬야 할까요? 일단 연초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죠. 최근까지죠. 아마 오늘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배당 낙일은 내일이고, 내일입니다. 이제, 배당 명부를 이제 확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배당을 보고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사실 내년 초에는 다시 되돌아갈 나가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뱅가드 펀드도 다시 이제 나가게 되죠. 하루에 880억 원 정도의 자금 순유출이 있게 되고요. 일부에서는 뱅가드 펀드에서 자금이 나가면 그런 자금들을 블랙락에서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블랙락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MSCI 코리아 펀드도 이미 런칭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그 자금을 받을 계획은 없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내년 초에 외국인 자금은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내 수급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이 한 93% 정도 있어요. 근데 네. 보통 벤치마크를 대부분 95% 정도를 주기 때문에 95%보다 미치면은 주식을 살 만한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95% 약간 위에 있으면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심리가 약간 좀 과열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93%면 지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네. 연말이고 분기말인데도 이렇게 주식이 많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주식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낙관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중국 모멘텀은 사실 1분기가 제일 좋아요. 네. 그건 춘절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분기가 가장 좋고요. 1분기 좀 많이 좋아지고 2분기 슬로우하고 3, 4분기 플랫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내려오는 정도의 그런 경기 모멘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3, 4분기에 이연된 투자들도 사실 내년 초에 좀 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중국 모멘텀은 지금부터 한참 좋아지는 어떤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내년도에 일단 세금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미국도 지금 증세, 유럽도 증세, 이제 한국도 증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내년도 이제 감세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소비 모멘텀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주택건설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집을 짓는 건설교통부 같은 그런 도농주택건설부에서 일단 내년 초에 대형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주택 수요는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학기업들이 가장 연관이 큽니다. 집을 질 때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단열재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어떤 우리나라 화학기업들, 화학업체들의 어떤 전체적인 모멘텀들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모멘텀은 일단 1분기에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 시장 투자 아이디어를 그 밖에 어디에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모멘텀이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은 예. 없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초부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사실 구체화된 건 없거든요. 새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책 쪽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정책은 사실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앞으로 2개월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은 룰을 세팅을 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세팅이 되고 나면
어떤 것들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두 번째고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가 세 번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룰을 세팅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앞으로 정책이 밀어주는 그리고 앞으로 약간 정책 모멘텀이 좀 없어지는 그런 업종들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위가 어떻게 꾸려질 것인지 그리고 인수위 위원장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7년도에 그때 인수위원장이 처음 했던 말이 작은 정부였거든요. 작은 정부라고 하면 그때는 뭐 대형주들, 특히나 대기업들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인수위가 처음에 어떤 정책의 틀을 제시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수위의 룰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 정책에 따라서 테마주가 갈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